남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이게 그렇게 챙겨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존중받을만 하면 한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존중받을 만한 네. 사람은 평생에 없어요. 네. 존중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또 배려하다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결혼했는데 누가 존경할 만한 배우자를 만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는 삶을 계속 살다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남편은 또 아내를 정말 계속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묶여 살지 말고 네. 지금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품어주면 네. 어느 날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만 잘 살아도 자녀 교육 80% 끝납니다. 네. 가정 교육의 8, 90%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 문제를 상담을 이제 해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학계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사실 그 문제의 그 요인은 그 애가 아니라 부부 관계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 사실 근원을 이렇게 짚지 않고 그 애한테 갖고 있는 어떤 문제만을 얘기하면은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네. 먼저 제가 그래서 잘하세요. 그 트위터에 그거를 썼는데 그래서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제가 돌을 들었고 네. 30대 때는 제 아내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눈초리를 쳐들었고 네, 40대 때는 두 아들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들었다가 네. 나이 50이 되었어야 바뀌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알고 네. 내가 들었던 거 다 내려놨다. 네. 그런 얘기 썼습니다. 그건 제 삶이에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전엔 다 나 밖의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불만이었고 가족에 대해서도 다 불만이었어요. 네. 어떻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가 다니다가 저 사람도 눈꼴 쉬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예요. 네. 내가 자식도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렇죠.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답습할 뿐이에요. 그런 실수를. 그렇죠. 아, 그래서 가깝고요. 가장 네. 중요한 건 내가 바뀌면 네. 늦은 것 같지만은 가장 빨리 바뀌는 길이에요. 지난 한 해 그 20대에 대한 화두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사실 20대 딱 건너오셨잖아요. 20대 때 어떠셨어요? 아까 이제 20대 돌만 드신 건 아니잖아요. 데모도 많이 하셨지만 뭐. 술잔도 많이 들어요. 네. 청춘 아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그게 18살 때 출가도 한번 생각을 했다가 20살에는 또 그렇게 재수 시절이었는데 자살도 미수를 또 거쳤지만 그런 정말 죽고 싶기도 했었고 저도 돌아보니까 요즘 뭐 잘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건 참 많이 아팠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성숙의 시간이 있겠어요? 그건 성장통이라고 봐요. 네. 그 성숙의 때에 미숙한 채로 남아있으면 늘 해결되지 않은 자기 문제가 확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의 외연이 확산이 돼서 점점 남을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은 문제를 풀러 다닌다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복잡해요. 어떠셨어요, 스님께서는? 20대요? 네. 저는 20대 상당히 행복했어요. 제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었던 걸 공부했고, 네.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또 멋있게 사랑도 했고, 이제 연애도 했고, 데이트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젊은 20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현도 뭐냐면,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예. 실현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사실 스님 말씀 20대에 들어야 되는데 실현 얘기가 나왔으니까 20대가 고용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자살 막 이런 충동을 느낄 때 실현이 크대요. 네. 그래서 나온 김에 목사님 연애 많이 하셨죠? 그럼 스님이 했는데 제가 안 했는데 네. 실현은 어떻게 이 실현 극복법 좀 얘기해 주세요. 연애 실현하면 또 연애를 또 해라. 저도 똑같은 그게- 그걸 조언을 피해 합니다. 있지 말고 예. 또 하고야 싶은데 이제 사랑해라. 못 찾는데요, 상대를. 네. 아니요, 찾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떤 분은, 나에 맞는 인연이 네.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이러세요.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늦어요. 그렇게 하다면, 네. 사실은 만나는 것도 약간은 일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 인연도 이렇게 생기는 찾아야 것 같아요. 돼요? 그럼요.
그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빗나간 생각이에요. 네, 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누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네. 내 안에 무슨 가시나무새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런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네. 정말 진심으로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그 공직자도 되고 이렇게 교사도 되고 그런 많은 그 사회적 영역에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만 한 사람이 이제 뭐가 되고 나면 참 깝깝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사랑이 그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네. 뭐냐면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만난 거라면은 항상 그러한 그 헝거 실패와 공허함. 예, 공허함이 항상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 이제 알기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그 연애라든가 이런 것을 겪다 보면은 네. 사실 연애만큼 인생에서 가장 큰 그 선생님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밑바탕의 그 미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다 까발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스러운 사람도 네. 연애를 해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네. 그게 다 드러나요. 와, 이거 네.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진짜 리얼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애를 그 권장을 하고요. 네. 그 연애를 했을 때, 네. 그 내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거나 네.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만 빠져가지고 상대를 못 보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네. 이제 잘 하라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이 그런데- 말씀하신 밀당은 좀 세상이 말하는 밀당하고 다를까요? 그런데 네. 그 내가 상대를 더 좋아했을 때, 저쪽보다 네. 그럴 때는 그 배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참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참고 기다려주는 건데, 그것을 잘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냐 아니겠냐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가 이제 엄청나게 부담 느끼고 다 도망가죠. 아, 밀당을 잘해야 된다. 오늘 스님의 말씀. 예. 정말 신선해요. 혜민 스님께서 밀당을 잘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진리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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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정의 연애의 진리. 균형이 네. 이렇게 맞춰지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참는 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사랑도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20대, 30대, 이제 모든 20, 30대, 40대 다 겪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고용 얘기하셨고요. 또 지금 이제 연애 얘기하셨고, 이제 조직 내에서의 관계 갈등. 두 분 같은 분이 상사시면 직장은 그냥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수님 왜 이렇게 트윗하고 그래? 이러고 싫어하는 분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사랑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화질이 진짜 좋아. 근데 이게 되게 사실적이다. 난 이게 그 아저씨가 이거 화질 제일 좋은 거라고 속아서 샀는데. 이거 핸드폰 이름 뭐예요? LG 옵티머스 LTE. 남자 1호는 가족이 생겼다. 2호는 건강이 먼저다. 3호는 은퇴 후가 걱정이다. 1096님. 그들은 플랜을 받고 자신만의 행복을 얻었다. NH보험 행복자산 플랜. 써보세요. 새로운 퓨전 프로글라이드. 질레트의 가장 얇은 면도날이 미끄러져 당김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데요? 키빙에서 글라이딩으로, 그리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써보세요. 새로운 퓨전 프로글라이드. 아침 먹고 가야지. 이거 봐봐. 상큼하지? 고소하지? 영양 똘똘 뭉쳤지? 나 있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숟가락. 완벽한 아침 포스트 그래놀라. 잘 먹었다. 20대, 30대, 이제 모든 20, 30대, 40대 다 겪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고용 얘기하셨고요. 또 지금 이제 연애 얘기하셨고, 이제 조직 내에서의 관계 갈등. 두 분 같은 분이 상사시면 직장은 그냥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죠. 스님들도 이렇게 사실은 그 대중생활이라고 해서 네. 큰 사찰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네. 딱 그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나를 괜히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네, 나는 네. 별로 이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를 괜히 처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네,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싫은 거예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아, 저 스님은 이렇게 트위터를 하고 그래?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 당연히 계실 있어요. 거예요. 당연히 네. 있어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너무 싫어하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고 이게 자연의 이치가 이런가 보다 라고 놓고 너무 상처받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네. 나를 좋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내가 괜히 싫은 사람도 있구나 네. 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죠. 그래요. 하늘에서는 두 사람을 보내준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천적인데 둘 다 하늘에서 하더라. 천사는 하늘에서 나를 돕도록 보내준 사람이고 천적은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깎아서 인격을 다듬어 주기 위해서 정말 정처럼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모난 돌을 깎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고마운 존재예요. 그럼 나 천자 돌림이 둘이 내 인생에 있는 그러니까 건데. 형제지간이에요. 아, 그래서 그 천적은 거기서 해결이 돼야 다른 데 가면 그 천적을 안 만나지. 그 천적이 싫다고 이 직장을 피해서 저 직장 가면 또 꽃같은 천적이 하나 또 기다리고 더 있어요. 강한 천적. 더 강하죠. 강적.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 만난다는 게 이게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피하면 피할수록 두려움이 되풀이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보면 천사구나 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천적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2012년 좀 괜찮게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두 분을 모신 게 2012년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2012년 시작하면서 희망을 갖지만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맞아. 대선도 있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심해지고 편가르기 할 것 같고요. 미리 사실 좀 걱정도 돼요. 특히 이제 두 분 다 SNS에서 활발하게 하시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올 한 해. 우선 조망 해보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한 해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국가적인 대사들이 겹쳐 있고 또 남북 관계가 사실은 큰 변수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겠다는 건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국 이래로 한 번도 올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할 때 올해가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마치 연말에 우리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회고했듯이. 맨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려움이 먼저 묵상이 되고 어려운 일이 먼저 닥치는 것이죠. 뭐가 어려울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보험회사에 이게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슨 일을 보든지 리스크부터 봐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해요. 안전하게 가자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올 한 해 중에서 정말 정치적인 대사들이 있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또 통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리브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꾸 서로 격려하면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SNS도 제가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쏟아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훨씬 걸러졌을 것이다. 안 그러면 그냥 입에 거품을 품고 나올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좀 쉬나 보다. 스님께서 어떻게